강풍과 많은 양의 비가 동반하는 가을 태풍이 6일부터 전남 서남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해안가 침수와 양식장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지역도 수출과 유통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직인이 찍힌 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며칠째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요. 모레부터는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온이 높은 구역을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년 가을, 광주 전남에서만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21명의 이재민을 낸 태풍 뿌라비룬. 2010년에는 가을 태풍 곰파스가 지역에 46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북상 중인 가을 태풍 링링은 6일 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링링은 수온이 높은 구역을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져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6일 밤과 8일 사이에는 초속 4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최대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태풍과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차에 의해서 불안정이 커지면서 바람도 강하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태풍의 우측 반경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또한 태풍 북상 소식에 축제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오는 6일 전남대에 열릴 예정이던 야외 영화제와 목포에서 사흘 동안 개최될 예정이던 제1회 전남혁신 박람회,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이처럼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 침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모레부터 전남 서남권이 태풍의 영향에 들어가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댐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은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린 데다 바닷물 수위까지 올라가면서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으면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난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식이 오는 6일 축소해 개최됩니다. 목포시는 당초 오는 6일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연 뒤 7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개통식은 실내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측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시는 다음 날인 7일은 오전 9시부터 정상 영업할 계획이지만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운항은 중단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유통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목포 대양산업단지. 곳곳에 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물김을 세척해 마른 김을 만드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김 산지와 가까운 데다 용수 공급이 원활해 대양산단에는 김 가공업체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수산물 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수출과 창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57%를 점유하는 최대 어업 생산지이지만 가공시설 등이 부족해 수산물 수출액은 전국 대비 9%에 불과합니다. 1,200명 정도의 경영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00여 원의 생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계됩니다. 국비 70%가 지원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에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목포시가 한국 대표 여행사 연합과 목포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와 함께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해상케이블카를 기반으로 목포가 전남 서남권 관광 거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광 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무안공항 입국자들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무안공항 면세 초과 물품 자진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50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7월까지는 300건이 넘어섰습니다. 또 세관의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체 적발 건수는 2016년 2건에서 올해는 70건을 기록했습니다. 세관은 무안공항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데다 입국자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져 자진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서를 내밀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로 들어온 두 사람이 음료를 시킨 뒤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류를 꺼내 서명을 요구하고 상대는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젊은 여성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계좌 추적 동의서를 받고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금 950만 원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동의서에는 수사 후 금융자산을 복구하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에다 금융위원장 직인까지 찍혀 있어서 피해자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22살 강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전에서 모두 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또 어제 광주 서구에서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문 앞에 두라고 전화한 뒤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대만 국적 38살 A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9만 800여 건에 피해액은 3,056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해액이 70%나 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112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급정지,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루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듯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또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의회 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일일 도의원으로 위촉돼 의장 선출과 조례안 처리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은 교육부로부터 청소년 진로체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2019년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 본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한빛원전 6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6호기의 주요 원전 설비에 대한 기능 검사를 포함해 경락 건물 내부 철판과 공극 등의 정비를 마쳤고 종합 누설률 시험에도 구조 건전성이 확인돼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면적과 출하량이 최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78,500헥타르로 전년보다 1.9% 감소했고 출하량은 9.2% 줄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70%를 차지하는 무농약 인증 면적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였습니다.